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국민들께서 어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많이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요, 안세영 선수의 이번 플레이를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이 배드민턴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전 세계 선수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금 앞으로 다음 올림픽, 그 다음 올림픽까지 2번 연속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경기를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는 앞으로 배드민턴을 호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안세영 시대를 활짝 열었다라고 전 세계 배드민턴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요,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배드민턴이 양궁처럼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분노가 내 원동력이었다. 정말 이를 갈고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안세영 대표팀의 안일한 부상 대처에 실망했다. 심지어 안세영 28년 만에 금메달 안기고 은퇴 암시 발언을 했다. 경기력이요, 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게 실망했고 계속 가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실망감을 고스란히 드러낸 건데요. 안세영 선수가 이번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지난달 12일 날 프랑스 파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일 선수촌에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현지 적응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프랑스에 도착한 다음 날 안세영 선수가 훈련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발목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방 노력하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팀의 수뇌부가, 그러니까 고위직이겠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다친 것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그러니 이런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크게 다친 거 아니면 상대팀에게 안세영 선수가 발목을 다쳤다는 것이 알려질 수 있으니 알려지지 않게 넘어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세영이 다쳤다는 것이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 때문에 의사를 부르고 치료를 받고 이러한 상황들이 재현되면 안 된다. 조용히 넘어가자. 크게 다친 게 아니면,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이 발목을 접질렀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원했습니다.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한방 치료를 받아서라도 저는 발목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표팀 내부에서는 쉬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선수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메달만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는 와, 내가 선수로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메달을 따는 어떤 기계? 그냥 이용당하고 부속품처럼 소모되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 치료받게 해주시고 한방 치료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어지자 그제서야 한국에서 한의사를 데려와서 치료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치료를 애걸복걸 울며 불며 애원해서 겨우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안세영 선수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아, 나 진짜 못하겠다.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분노가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이 금메달을 가져오겠다. 금메달을 따고 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뽀요를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그 바로 있는 기자회견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협회에 실망했고 협회와 함께 동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안세영 선수가 오죽 화가 났으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도 불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요, 해당 종목 일정 마치고 하루나 이틀 뒤에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메달 획득 소감과 국민들에 대한 응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요, 이 불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귀국해서도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안세영 선수는 협회 변화를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협회에 대해서 직설적인 발언을 하자 이 김학균 감독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번에 감독을 맡았고요. 이 감독이요, 또 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발언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김학균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기사를 봤다. 그런데 우리 팀 내 선수, 지도자의 문제는 아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인터뷰 후에 세영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세영아, 감독과 코치 문제니? 그랬더니 안세영 선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정신없이 꼬리자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학균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협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감정이 많이 쌓였다.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배드민턴 협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 배드민턴 협회는요,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반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안세영 선수는 본인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대한 배드민턴 협회도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트레이너였다. 끝까지 자신의 부상 부분을 어떻게든 치유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코치인 바로 론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론이와 아까 말씀드렸던 한수정 트레이너, 이 두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감독에 대해서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를 보다 보면요, 누가 감독이고 누가 코치인지, 안세영 선수가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가 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이 로니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감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감독이라는 지위가 이 협회와의 어떤 조율, 요구사항도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김학균 감독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좀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안세영 선수의 부상은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뿐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무릎을 다쳤죠. 그때도 이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괴로웠고요. 여러분들 경기 보시면 안세영 선수가 한쪽 다리만 쓰면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세영 선수가 재활과 부상을 반복했고요. 또 재기량을 찾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요, 오진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첫 검진에서 최소 2주 재활 진단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부상, 피한 줄 알았더니 바로 오진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통증을 안고 뛰어야 된다라는 소견이 나왔고 안세영 선수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오진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진이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무릎을 혹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러분 무릎이 안 좋으면요, 이 다리가 무너집니다. 발목을 접질렀던 것도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수로서는요, 부상, 특히 다리 부상은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항저우뿐만 아니라 프랑스 올림픽에서도 부상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한 이러한 일련의 선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무엇을 했는가? 그냥 안세영 선수를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기록 제조기로만 대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선수의 부상, 재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 저는 더 이상 배드민턴 협회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김태큐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입니다. 이분은요, 배드민턴 사상 첫 경선을 통해서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상대가요, 전 대교그룹 스포츠단장,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다 제치고 압도적인 표차로 회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임기가 5년입니다. 2025년까지 임기인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요,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 출신입니다.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 이렇게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 출신입니다. 전문적인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나 감독 출신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활체육 동호인이라고 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출신으로 한국 배드민턴 수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직접 뽑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 출신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전에 있었던 어떤 곪고 골문 문제들이 터져서 이렇게 이번에는 아예 이 전문인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회장이 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파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 논란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나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소외됐던 생활체육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전문 체육인들과 수년간 어울리면서 조직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봤다. 청사진을 밝혔는데, 자, 지금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 김태규 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어떤 생각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인터뷰를 보이콧하고 이 배드민턴 협회를 정확히 저격할 만큼의 엄청난 서운함과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건 분노의 힘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양궁협회를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 출신 김태규 회장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왜 협회를 저격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